자, 공통수학 투구의 RPM 102페이지고요. 유형 9번부터 가겠습니다. 유형 9번부터. 저번에 배웠던 거 명제의 참과 거짓했던 거 기억나죠? 참이면 진리집합 사이에 포함관계가 보일 거고, 거짓이면 발레가 보인다까지 한 거야. 오늘 거기서 확장되는 내용이고요. 새로운 내용입니다. 유형 9번의 명제의 역과 대우의 참 거짓의 별표 쳐줄래요? 역과 대우의 참과 거짓의 별표. 자, 필기를 좀만 하고 요거 암기를 조금 할 게 있어요. 왜냐면 그냥 용어라서 용어는 암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봐봐. 내용 설명 좀 할게. 명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명제는 어떻게 구성된다? 가정하면 뭐한다? 결론이 된다. 이렇게 구성돼 있어. 기억나? 얘가 가정이고 얘가 뭐다? 결론이야. 명제는 이렇게 구성돼 있어. 그런데 이 명제에 역이라는 걸 얘기할 거고 대우라는 걸 얘기할 거야. 첫 번째 역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왜? 역지사지 할 때 그 역이야. 그럼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뭐 할 거 같니? 느낌상 그냥 바꿀 거야. 그래서 역은 Q이면 P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끝. 이게 어떠한 명제의 역이라고 약속을 하는 거야. 이해가죠? 괜찮지? 다시 말할게. 가정과 결론이 나오는 명제의 역은 가정과 결론의 위치가 뭐 한다? 바뀐다. 바뀌는 걸 그냥 역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대우라는 아이가 있어. 대우. 어떠한 명제의 대우가 그럼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기억해. 가정과 결론의 위치가 바뀌면서 둘 다 부정이 되는 걸 대우라고 불러. 그럼 뭐가 되겠어? not Q면 뭐가 된다? not P가 된다가 돼. 이해가? 처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역과 대우가 뭔지 얘기할 줄 알아야 돼. 명제가 주어지고 그 명제의 역, 그 명제의 대우를 얘기할 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있는데, 일단 모든 명제는 참 아닌 뭐라 그랬니? 이때 포인트. 이 명제와 그 명제의 대우는 꼭 기억해. 이게 핵심이야. 참과 거짓이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 이 둘은 참과 거짓이 어떻다? 동일하다는 것만 기억해요. 이게 가장 중요해. 즉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뭐가 된다? 참. 명제가 거짓이면 그 대우도 뭐가 된다? 거짓.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명제의 참과 거짓을 알고 싶어. 근데 말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면 대우를 생각해봐. 왜? 얘가 참이면 얘도 뭐고? 참. 얘가 거짓이면 얘도 뭐니까? 거짓. 이때 포인트. 그럼 나머지 누구 보여? 명제와 누구도 보여? 역도 보이지? 이 둘은 관련성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관련이 있다 없다? 얘가 참이야. 얘는 그럼 참이야 거짓이야? 몰라. 진짜 확인해 봐야 돼. 이거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다는 것만 기억해. 이거 이해가요? 끝. 이게 시험에 나오는 전부 답니다. 괜찮지? 명제가 있으면 역과 대우를 말할 줄 알면 되고 그 참거짓이 어디가 같고 어디는 알 수 없는지만 확인해 주면 된다는 거야. 괜찮죠? 이게 내용이 전부 다야. 자, 바로 밑에 문제 가겠습니다. 686번입니다. 문제 잘 읽고 풀어. 다음 중 밑줄. 역이 참인 거 물어보는 거야. 이 명제가 참인 거랑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냥 역을 말하고 그 역이 참인 걸 얘기하는 거야. 자, 보기 1번부터 갑니다. 1번. 먼저 역부터 다 말할 줄 알아야 돼. 역은 역지사지, 위치를 바꾸는 거야. 그럼 쟤는 A가 0이면 AB가 0이다지. 그럼 0이면 뭐가 돼야 돼? A 곱하기 B가 모이면 0이면 이해가요? A가 뭐다? 여기다. 난 이렇게 쓸 거야. 이 역이 참인지 거짓인지 말해야 돼. 참이면 얘면 무조건 얘가 돼야지. 발레가 생기면 된다 안 된다? 물어본다. 얘들아, A 곱하기 B가 0이면 무조건 A는 0이야? 아니지. 누가 0일 수도 있어. 그래. 그 이건 발레가 쉬워. A가 1이고 B가 0이면 되는 거 아니야? 앞에 건 만족하는데 뒤에 건 만족하지 않잖아. 그치? 자, 이제 2번 얘기하죠. 2번. 역부터 얘기하고 그 다음 가는 거야. 역. A 제곱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A도 1보다 크거나 같다지. 이게 무조건 성립하니? 아니지. 발레가 또 보이지 않아? A가 얼마면 돼? 마이너스 1이면 되지. 그치? 뭐 발레는 많지만 그럼 얘는 만족하는데 얘는 만족하지 않는단 말이야. 다 3번 가자. 3번 봐봐. 역부터 얘기해. A가 1보다 작거나 같고 B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A 플러스 2는 2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이거 이렇게 되지. A 플러스 B가 2보다 뭐하거나 뭐하면? 작거나 같으면 A도 1보다 작거나 같고 B도 1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이거지. 얘는 성립하면서 얘를 성립하지 않으면 그게 발레가 되는 거잖아. 난 보인다 발레가. 너무 쉬워 이것도. 뭐 보여?
앞에는 성립하면서 뒤에는 성립하지 않은 거. A가 마이너스 1이야. B가 2야. 얘 성립해 안 해? 하지. 더하면 1밖에 안 되니까 2보다 작거나 같잖아. 근데 얘가 성립돼? 안 되잖아. 그치? 이해가죠? 자, 이제 4번 갑시다. 4번. 우선 역을 얘기하라고, 역을. 실제로 내신에선 되게 좋아한다. 수능에선 이런 문제를 내진 않지만 모의고사 내신은 좋아해. 역을 얘기하면 뭐가 돼? A가 뭐가 아니야? 0이 아니야. 얘다 이거 또는이야. 또는이야. B가 0이 아니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도 무언가가 0이 아니라는 소리지. 그럼 당연히 제곱 더하기 제곱은 0보다 뭐 할 수밖에 없어? 클 수밖에 없지. 얘는 그럼 참이다 거짓이다? 참이 되겠지.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가는 거야. 5번도 끝까지 갈게. 5번도. 이게 맞는 게 왜 맞냐보다 틀린 게 왜 틀리냐 발레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봐봐. 역을 얘기하자. 역을 얘기하면 뭐가 돼? A 플러스 B가 뭐면? 짝수야. 더했는데 짝수면 곱해도 짝수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지. 얘들아, 더해서 짝이라고 곱해도 짝이니? 아니지. 발레 얘기해볼래? A가 1, B도 1이면 얘는 짝인데 얘는 뭐가 되니까? 홀이 되니까 발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답은 여기 참인 건 몇 번이 된다? 4번 하면서 끝난다고. 괜찮지? 이제부터 하나 더 갑시다. 오른쪽에 689번 갑니다. 잘 봐. 두 실수 XY에 대해서 밑줄. 다음 명제가 뭐래? 참이다 밑줄. 잘 봐. 이 생각이 핵심이야. 내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거 지울게. 명제와 그 명제의 대우는 참과 거짓이 어떻다고 돼 있어? 같다. 얘다 잘 봐. X 플러스 Y가 A보다 작으면 얘 또는 얘가 만족합니까? 이거지. 근데 이런 생각은 해야 돼. 기본적인 문제 틀 자체가 얘가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다는 느낌 들어요? 그럼 작은 걸 가지고 큰 거를 생각하는 게 맞는 거야. 이걸 가지고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 위치를 뭐 하고 싶은 거야? 그때 쓰는 게 뭐다? 대우. 대우는 위치를 바뀌면서 부정하는 거야. 왜? 명제와 대우는 참과 거짓이 어떠니까? 같으니까 이걸로 끝내는 거라고. 그럼 난 저 명제에 대우를 얘기한다. 저 명제에 뭘 얘기하자? 대우. 그러면 자, 요게 지금 기준이라는 생각 들죠? 얘가 앞으로 오면서 부정이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되니? X가 3보다 뭐하면 작거나 같고가 되는 거야. 그치?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니까 Y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저 앞에 있는 X 플러스 Y는 A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이거 이해가? 근데 물어본다고. 이 두 가지를 다 만족하는 거지? 근데 이 둘을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럼 얘네 둘 더하는 거랑 같은 거 아니니? 그럼 얘가 얼마가 되면 된다? 2가 되면 되는 거지. 그럼 봐봐. X 플러스 Y가 몇 이상이야? 그럼 답에서 특이하지 않아? A 값을 뭘 물어보니? 자, X 플러스 Y가 분명히 2 이상이야? 그럼 얘가 1이어도 되고 0이어도 3이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따라서 A는 2 이하의 수기만 하면 된다는 소리야. 이해가지?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이하의 핵심은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대우 또한 뭐가 된다? 참이다. 이거 갖고 푸는 거야. 오케이. 자, 나머지들 다 비슷한 류의 문제고요. 하나 넘겨보자. 유형 11번 갑니다. 얘도 별표 하나 쳐줘. 두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목이 무슨 논법? 3단 논법. 잘 봐. 거기 없는 내용 좀 하자. 뭐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거든? 꼬리 물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걸 생각하는 과정 자체는 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필기를 좀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3단 논법이 뭐냐? 3단 논법, 3단 논법. 3단 논법은 기억해. P이면 Q가 참이야, 내가 참이면 이렇게 두 줄로 긋는다 그랬어. 기억나? 그러면서 동시에 Q이면 R도 참이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참인 명제가 몇 개 있어? 2개. 근데 누가 연결고리가 된다? Q가 연결고리가 되지. 그럼 결론적으로 P이면 Q고 Q이면 R이 참이 되는 거야. 이거 이해가? 그럼 물어보자. P이면 Q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 Q이면 R도? P이면 R도? 참.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가지? 그럼 포인트는 뭐냐면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 근데 이제 두 가지만 필기 꼭 합시다. 책에 없는 내용이야. 첫 번째 꼭 기억할 거는 뭐냐면 아이디어야. 참인 명제가 2개. 참 명제가 몇 개? 2개면
기본적으로 3단 논법을 생각해야 돼. 그냥 무의식 중에서 3단 논법을 생각하라고. 참임 명제가 2개면 3단 논법을 생각을 해야 돼. 이때 포인트. 반드시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 지금처럼 Q처럼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 그래서 만약에 if 연결고리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풀다 보면 연결고리가 없을 때가 있어. 그럼 연결을 못 시키잖아.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어떠한 명제가 참이면 그 명제의 대우도 뭐가 된다? 그치. 그래서 대우를 이용한다. 뭘 이용한다고? 대우를 사용해서 반드시 연결을 시켜야지 이런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우를 사용하는 건 상관이 없단 말이야. 아무 때나. 얘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3개. 얘들아, 결국 이렇게 연결을 시키지. 그러면 전체 연결이 된다는 게 뭐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꼭 기억해. 전체 대우도 생각한다. 전체 모두 대우도 생각한다. 이렇게만 꼭 써줘. 만약에 연결이 되면 상관없지만 안 되면 대우 쓴다는 거 잊지 말고 전체 대우도 있다는 거 잊지 맙시다. 요 정도는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 문제 푸는 요령이자 눈입니다. 이해가죠? 갑니다. 이제 693번 갑니다. 693번. 자, 세 조건 PQR에 대해서 두 명제가 모두 참일 때 잘라줘. 계속 강조합니다. 참인 명제가 몇 개 나온다면? 2개. 그럼 기본적으로 3단 논법 생각을 해줍니다. 연결이 돼 있으면 땡큐, 안 돼 있으면 대우를 사용해서라도. 그리고 전체 연결을 시키고 나면 반드시 전체 모두 쓴다? 대우도 그게 좋아. 그럼 봐봐. 이제부터 뭐라고 돼 있냐면 P는 Q가 참이래. 2줄 쓸게. 근데 바로 가자. Q 연결돼 안 돼? 그럼 Q이면 R도 뭐라는 소리야? 참이야. 일로 가는 건 무조건 되는 거야. 얘다 연결시켰어. 내가 전체의 대우도 한번 써볼게. 전체 대우를 쓰는 거야.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 not R. 얘가 어디로 화살을 쏘게 돼? not Q. 얘는 어디로 화살을 쏜다? not P. 이것도 참인 거야. 이렇게 우측으로 가는 건 항상 참이 된다는 소리야. 이제 갑니다. 다음 중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야. 1번. P이면 뭐라고 돼 있어? not R. P면 not R이 참이야? 아니라고. 이해가죠 지금? 2번. not Q면 not P입니까? not Q면 not P입니까? 여기 있지? 참이 된다 안 된다? 돼.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화살이 가는 것들만 참이라는 소리고 이렇게 대우를 써주면 문제 풀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잠깐만. 우리 뭐 잘못 쓴 것 같은데?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얘들아. 나 사과할게. 이게 R이 아니라 뭐니? 나다. 저걸 못 봤다. 이해가? 그럼 여기가 뭘로 바뀌어야 돼? 그냥 이렇게 바뀌어야지. 다시 할게. 1번부터 갑니다. P면 not R, P면 not R, 참이야. 2번, not Q면 not P, 참이야. 3번, R이면 not Q, R이면 not Q, 여기 있지? 참이고. 4번, not P면 R, not P면 R인데, 봐봐. 나 뭐 잘못 쓴 거 있나? not P에서 R로 가, 못 가. 이건 못 가는 거야. 이렇게만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는 건 몇 번이 된다? 4번이 되겠지. 5번 R이면 나피, R이면 나피 참이 된다고. 그러니까 우측으로 가는 것들만 참이 된다는 소리야. 오케이? 자, 크게 어렵지 않고요. 하나만 더 가자. 695번 체크합시다. 조금 고민하는 문제. 위에 거랑 약간 패턴이 달라. 자, 위의 내용은 지우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 가지고 다 푸는 거야. 봐봐. 네 조건에 대해서 2가지가 참일 때 잘라줘. 뭐라고 돼 있냐면 Q이면 not P가 참이야. 2줄로 쓸게. 그리고 R이면 S도 참이야 라고 돼 있어. 그치? 근데 너희가 알고 싶은 건 결론적으로 모이면 뭐다? R이면 not Q가 참이야를 알고 싶은 거야. 그럼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얘를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게 뭐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는 얘가 보여지지 않아. 뭐가 더 필요하냐 이거야. 그럼 생각을 하자. 스타트를 어디에서 끊어? 아, 여기 있구나. 어디서 끝나니? not Q네? Q가 아니라 not Q네? 그럼 어쩔 수 없다. 내가 얘를 뭐 할 것 같아? 대우 쓰겠지, 기본적으로는. 이거 이해가요? 그래, 이 형태가 나올 테니까. 여기서 대우 쓰면 뭐가 된다? P면 not Q가 돼. 이거 이해가? 그럼 이제부터 여기 not Q가 생겨? 자, R에서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야 돼? 근데 R에서 S로 가고 P에서 not Q로 가지.
그럼 스타트랑 끝이 되려면 누구누구 연결해야 돼? 그렇지, S랑 P를 연결해야지. 이렇게. 이거 이해가? 그래서 필요한 건 뭐가 된다? S이면 뭐? P가 필요하겠지. 혹은 이하에 대우면 뭐가 돼야 돼? 나 P이면 뭐? 나 S여도 상관이 없겠지. 그래서 정답이 S이면 P 혹은 나 P이면 난 S니까 정답 몇 번이 된다? 2번. 이게 더 필요한 아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다리가 하나 없는 거야. 그 다리를 만들어 달라는 소리입니다, 지금. 오케이? 자, 여기까지 푼 게 오늘 배울 첫 번째입니다. 이해하죠? 이제 뒤로 하나, 오른쪽 하나 넘겨보자. 두 번째. 참고로 지금 배우는 역과 대우 시험 문제 하나 나올 거고요. 이제부터 배울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과 필요 충분 조건도 시험 문제 나올 거야. 이게 두 번째 포인트다. 여기 좀 말이 있는데 말이 예쁘진 않거든. 내가 따로 정리할 겁니다. 이해가죠? 봐봐. 제목이 세 가지 조건에 대한 얘기인데 봐. 충분 조건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필요 조건이라는 것도 있고요. 세 번째, 충분 필요 조건이라는 것도 있어. 이게 어떨 때 쓰는 말인지를 먼저 기억해야 돼. 우선 내가 전제를 깔겠습니다. 자, 전제를 깔 거야. 전제를 깔 거야. 이렇게 쓸게. P이면 Q가 참이라고 합시다. P이면 Q가 뭐다? 그럼 진리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따지면 P의 진리집합이 커요? Q의 진리집합이 커요? Q가 더 큰 거야. 기억나지? 잘 봐. P가 커, Q가 커. 지금 Q가 크든 전제 조건 아래서 문제를 푸는 거야. 첫 번째. 헷갈리면 안 된다. P는 Q이기 위한 땡땡 조건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 얘들아, P가 커, Q가 커? 그럼 작은 거는 큰 거이기 위한. 외워도 괜찮아, 이거는. 이게 말이라서 그래. 이렇게 약속을 하기로 한 거야. 이런 상황이면 이렇게 부르자라고 약속을 한 거야. 꼭 기억해. 충분 조건입니다. 라고 불러. 다시 말해. 전제적인 상태가 P가 커, Q가 커? 작은 건 큰 거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라고? 충분 조건이다 라고 받아들여. 두 번째. 이거 내가 반대로 얘기할게. Q는 P이기 위한 또 땡땡 조건이다 라고 얘기하자. 다시. 가정이 P가 커, Q가 커. 그럼 큰 거는 작은 거이기 위한이지. 기억해. 이건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조건이라고 얘기하다고? 필요. 다시. 작은 거는 큰 거이기 위한 무슨 조건? 큰 거는 작은 거이기 위한. 만약이야. A는 B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그럼 A가 크다는 거야? B가 크다는 거야? B가 크다는 거야. C는 D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그럼 누가 더 크다는 거야? C가 더 크다는 거라고. 그래서 뭐뭐는 뭐뭐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잖아. 기억해. 이렇게 외워도 돼. 충분이면 뒤야. 쌤, 뭔 소리예요? 뒤가 더 크다고. 필요면 앞이야. 뭔 소리야? 앞이 더 크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 충분은 뒤가 더 클 때, 필요는 앞이 더 클 때, 충분이면 뒤가 더 큰 것, 필요면 앞이 더 큰 것, 이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잘 봐. P이면 Q도 참인데 Q이면 P도 참이야. 이거 이해가? 그 말은 서로가 갈 수 있다는 말은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P, Q의 크기가 어떻다는 소리니? 같다는 소리야. 그치? 이럴 땐 기억해. 뭐겠어? 세 번째. 충분 필요 혹은 필요 충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필요 충분이라고 말을 해요. 이러면 서로가 서로를 위한, 위치를 바꿔도 상관없어. 무슨 조건이다? 필요 충분. 필요 충분이다. 필충이라고만 쓸게. 필충이면 둘이 그냥 같은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괜찮지? 오케이. 다시 말하지만 필요인지 충분인지 헷갈려요. 그러면 누가 더 큰지, 어디가 참인지를 봐주는 거야. 어디로 가는 게. 충분이면 누가 더 큰 것? 야, 뒤가 더 크다는 게 작은 데서 큰 데로 가는 게 참인 거야. 필요면 누가 더 큰 것? 앞. 그러면 앞으로 가는 게 참이라는 거야. 오케이.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696번 갑니다. 696번. 범찬아. 자, 696번 갑니다. 다음 중 P가 Q이기 위한 밑줄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거야. 결국 그냥 무슨 조건이라는 거야? 왜? 근데 뒤에 왜 줬을까? 뭐 방지하려고? 필요 충분을 방지하려고 준 거야. 결국은 그냥 무슨 조건이다? 필요는 앞이 커요? 뒤가 커요? 오케이, 앞이 더 큰 거야. 필요는 앞이 더 큰 거야. 그럼 요 보기 5개 중에서 앞이 더 큰 것, 즉 Q보다 P가 더 큰 것. 오케이?
그러면 Q에서 P로 가는 게 뭐인 것, 참인 걸 찾으란 소리입니다. 이거 이해가? 저걸 찾으란 소리야. 아, P가 더 커야 돼? 앞이 더 커야 돼? 앞이 더 커야 돼? 갑니다. 1번부터 갑니다. 우리 집합으로 한번 찾아볼까? P가 X제곱이 얼마라고 돼 있어? 그럼 저 P에 있는 원소 X는 마이너스 2랑 누구밖에 없어? 2밖에 없지, 얘가? 근데 Q에는 누구밖에 없대? 2밖에 없대. 뭐야, 끝났네. 누가 더 커? P가 Q를 다 품고 있지, 그치? 내가 원하는 게 P가 더 뭐한 거니까. 큰 거.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끝내는 거라고. 심플하죠, 그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698번 별표 칩니다. 이 말 자체가 의미가 있어. 거기 PQR이 뭘 뜻하는지는 꼭 알아야 된다. 따로따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잘 봐. 자, 두 실수 XY 밑줄 저 말이 의미 있습니다. 실수 XY야. 실수 X와 Y야. 세 조건 PQR에서 옳은 건데 내가 저거 진짜로 해석할 거야. P부터 봐봐. X도 0 이거야. 이거는 Y도 0이야. 그럼 얘들아 이렇게 점 찍었지. 그럼 이건 둘 다 동시에 얼마라는 거야? 0이란 사례. 그 다음 이제부터 봐. Q 간다. Q는 X 곱하기 Y가 0이야. 이걸 해석하자고. 곱했는데 0이라는 소리는 뭘까? 둘 중 하나가 0이라는 소리야. 즉 이거는 풀었으면 이렇게 된다. X가 0일 수도 있고 또는 Y가 0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너희한테 물어보자. 둘 다 0이라는 것과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거지. 누가 더 큰 개념이야? 누가 더 큰 개념이야? 봐봐. X가 0이고 Y가 1이야. 얘 돼, 안 돼? 되지? 또는이면 하나만 돼야 된다니까? 얘 돼, 안 돼? 누가 더 큰 개념이야? Q가 더 큰 개념인 거야. 얘는 둘 다 0이어야 되지만 얘는 그렇진 않아도 돼. 진리집합으로 따지면 잘 봐. X가 0이라는 게 A야. Y가 0이라는 게 B야. 다시 말해 얘가 뭘 의미한다고? 얘가 뭘 의미한다고? 그럼 얘는 어디에 해당해? 교집합에 해당하는 거. 둘 다 0이니까. 얘는 어디에 해당해? 전체에 해당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보단 얘가 더 뭐한 개념이라고? 큰 개념인 거라고. 이거 이해가? 여기에 있는 아이가 뭘까? X가 0, Y가 1. 여기에 있는 것. X는 1, Y는 0 뭐 이런 거라고. 이거 이해가지? 오케이. 자, 세 번째 갑니다. R도 있어. 저 생각해봐. 하나 추가도 쓸 거야. R. 절대값 X랑 절대값 Y랑 더해서 0이래.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럼? 둘 다 0이란 소리지. 그치? 둘 다 0이야. 그럼 얘는 X도 0 그리고 Y도 0이라는 소리라는 거 잊지 마. 추가. 하나만 더 추가. 얘들아.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0이래야. 뭔 뜻일까? 기본적으로 실수는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뭐 하게 되니? 같아. 실수라고 돼 있어. 근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라는 건 무슨 소리야? 둘 다 0이라는 소리야. 이것도. 이런 말장난 놓치면 안 돼. 그럼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로 따져봐. 결국은 P랑 R은 어떤 거야? 같은 거야. 그치? 결론적으로는 P랑 R은 집합이 같은 거고 얘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 거야? Q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그러면 P에서 Q로 가는 게 참인 거라고. R에서 Q로 가는 게 참인 거라고. 이거 이해가요 지금? 이제부터 가는 거야. 마바박 나오고 필요냐 필요충이냐 필충이냐 나오지. 포함관계로 바꿔보는 게 제일 깔끔해. 화살표보다 포함이 더 쉬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요건이야? 얘다 필요면 누가 더 크다? 앞이 더 크다. 즉 Q보다 누가 더 크다? P가 더 크다 이런 뜻이야. 두 번째 봐봐. P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 그러면 그냥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둘이 어떻다? 같다는 뜻이야. 세 번째 R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님이 누가 더 크니? 여집합은 다시 부정은 여집합이라 그랬어. 그러면 충분님 뒤니까 R의 여집합이 어디에 포함된다? Q의 여집합. 우리 배운 사람들 이거 대우 쓸 수 있어 없어? 그럼 뭐가 돼야 돼? Q가 어디에 포함된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거 이해가? 그럼 물어본다. 1번 Q는 P에 포함됩니까? Q는 P에 포함됩니까? 탈락. 2번 P랑 R은 같습니까? 맞아. 3번 Q는 R에 포함됩니까? 탈락. 정답 몇 번이 된다? 니은만 됩니다. 이해 가요 지금? 오케이. 이게 다 연결돼. 결국은 명제의 참과.
뒤에 넘겨서 13번까지 하고 딱 쉽게 13번 봐봐. 699번 갑니다. 이제부터 노골적으로 집합이 주어져. 그럼 P로 충분을 보자마자 집합으로 다 뭐 하자? 바꿀 거야. 물어본다.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니? 글씨가 안 보이나 거기? 699번에 무슨 조건이라 써있어? 필요면 앞이 커 뒤가 커. 필요는 앞이 큰 거야. 외우자. 필요는 앞이 더 큰 거야. 그럼 저걸 보자마자 누가 더 커야 돼? 그러니까 Q가 P에 포함돼 있어야 되고 끝나는 거야.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자. 일로 와.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고 이 바깥에 P가 있고 그 안에 누가 있어? Q가 있어. 이제 보기가 가는 거야. 1번. P와 Q의 교집합이면 뭐가 되니? 1번. P와 Q의 교집합이면 Q가 돼야지. 2번. P와 Q의 합집합이면 P가 돼야지. 3번. 기억나? 교랑 여랑 만나면 교랑 여랑 만나면 뭘로 변해? 차집합이야. 그러니까 P에서 Q를 빼면 공집합이야. 테두리 도너츠 모양이지. 4번. P와 헷갈리지 마. P와 Q의 바깥 여집합 합집합 뭐가 돼야 돼? 전체. 정답 몇 번이다? 4번 하고 끝나겠지. 괜찮죠? 오케이. 자, 하나 더. 701번 하고 쉴게요. 이게 별표 하나. 별건 아닌데 이 표현을 아냐 모르느냐야. 잘 봐.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갑시다. 중요한 표현이 나와서. 이게 시험에 뭐 많이 나오고 이렇다기보다 알면 눈치를 채야 되는 패턴인데 잘 봐. 표현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렇게 받아들여줘 이런 뜻이야. 여기 누군가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합집합이고 누군가가 이렇게 있어. 이해가? 중요한 건 이 결론이 공집합이란 소리야.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합집합인데 뭐가 됐어? 이게 뭔 뜻일까? 얘랑 합집합을 했는데 공집합이야. 그럼 얘랑 얘는 다 모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당연한 거 아니야? 뭔가라도 있었으면 합집합하면 그게 생겼겠지. 얘도 무슨 집합인 거고 공집합인 거고 얘도 무슨 집합인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이걸 막 연산을 하려 이런 거 아니라고 문제가. 이걸 보고 연산하려고 생각하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야. 이 아이와 이 아이의 합집합이 뭐? 그럼 둘 다 공집합일 수밖에 없다고. 조금이라도 있으면 합집합이 나오겠지. 이해가요 지금? 그럼 저걸 받아들이자마자 이걸 쫙 보는 순간 이제 느껴져야 돼. 합집합인데 공집합이구나. 그럼 각자가 뭐라고? 그럼 생각해봐. 첫 번째. P 빼기 R이 공집합이야. 이건 무슨 뜻이야? 같아도 되지만. 같아도 돼. 같아도 빼면 공집합이야. 다른 경우도 있어. P를 누가 싸고 있으면 돼. R이 싸고 있다는 소리라고. 얘는 P가 R에 포함된다는 거. 쌤, 같은 경우는요? 같은 경우도 이 안에 들어있는 거야. 이해가지? P는 R을 싸고 있다. 두 번째 갑니다. 뒤에 거 봐봐. Q 빼기 R의 여집합도 공집합이란 소리야. 이거 이해가? 이거 좀 센스 있게 풀게. 연산할 거야. 얘들아, 여기 가운데 지금 차집합 보이니? 차집합을 보는 순간 우리 뭐 할 생각이야? 차집합은 여로 바뀌니까 교 뒤에 거 여 하면 뭐야? 이거 R이야. R 소리 R이야. 그럼 Q와 R의 교집합이 뭐라는 거야? 공집합이란 소리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제부터 봐봐. PQR을 내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집합은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제일 편해.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린 다음에 이것도 다 집합으로 바꿀 거야. 갑니다.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어. 첫째. P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 근데 R과 Q는 겹쳐 안 겹쳐? 그러면 P는 R에 그러니까 R이 이렇게 있고 요 안에 P가 있으며 이해가 지금? Q는 겹치지 않아. 이렇게 끝내는 거라고. P는 R에 포함되어 있고 R과 Q는 겹치지 않아. 이런 뜻이라고. 괜찮지 지금?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설명하라는 소리야. 이제 보기 하나씩 갑니다. 다시 말해. 필요 충분을 집합의 포함관계로 바꾸는 게 제일 깔끔해. 집합이 너희는 가장 편할 거야. 갑니다.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또 얘기한다. 충분은 앞이 크다는 거야? 뒤가 크다는 거야?
그럼 얘는 P가 Q에 포함되어 있어 이런 뜻이라고. P가 Q에 포함되어 있니? 탈락이라고. 이해가요 지금? 이게 제일 편해. 집합이 너희 머릿속에 제일 편하단 말이야.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것도 있고 해서. 2번 갑니다. not P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P류면 누가 더 큰 거야? 그럼 얘는 R 집합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 P의 여집합이야. 맞아요 지금? 앞이 더 크다고 했으니까 not P는 P의 여집합이야. P류 조건이면 앞이 더 큰 거라고. 얘가 더 큰 거라고 얘보다. 얘다 R이 P의 여집합에 들어가요? R이 P의 여집합에 다 들어가? 여기가 안 들어가잖아. 그치? 탈락이야. 이거 이해가? 3번 갑니다. 3번. 3번에 뭐라고 돼 있어? P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P류면 누가 더 큰 거야? 앞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R이 집합으로 쓸게. R이 어디에 포함돼? 이거야. 맞아 틀려. 반대지 그치? 이제 4번 가. 4번에 뭐라고 했어? Q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 P를 충분히 Q랑 R이 온전히 다 모여야 되는 거야. 같아. 맞아 틀려? 틀려 그냥 봐도. 자 5번 가자. 봐봐. not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니? 앞이 더 큰 거니까 P보다 Q의 여집합이 더 뭐한 거야? 큰 거야. 야 P가 Q의 여집합에 들어가 안 들어가? 당연히 들어가지. Q의 여집합은 여기 다 아니야? 여기 P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R도 들어가는데. 정답 몇 번이 된다? 5번. 이렇게 끝내는 거라고. 너희는 집합의 연상관계가 가장 편하기 때문에 집합으로 푸는 게 좋다는 거야. 오케이. 됐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702번을 할 건데 오늘 배운 거의 핵심이 아까 그 역과 대우, 그 다음에 지금 배우는 필요와 충분 요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오케이. 자, 유형 14번 가겠습니다. 유형 14번.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패턴의 문제인데, 자, 702번입니다. 내용은 딱히 없어. 똑같습니다. 포인트. 일단 P와 Q가 다 뭘로 연결되어 있으면 느껴져? P와 Q가 뭘로 정리된다? 부등식으로 정리돼. 부등식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뭘로 끝내기로 했다? 수직선으로 끝내기로 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우선은 PQ부터 정리를 좀 합시다. P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P는 A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A 플러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야. Q는 우리 2차 부등식 풀 수 있죠. 최고차항이 양수인데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사이값이라고 얘기하지. 그러니까 어디부터? 5부터 어디까지가 돼? 9. 여기까지 너무 자연스러운 거. 그 다음에 중요한 말 나온다. 밑줄 쳐줘.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고민이 드는 상황이 아니야. P류나 충분히 나오면 포함 관계로 바꾸라 그랬지. P류면 앞이 커, 뒤가 커? 앞이 큽니다. 앞이라는 건 P야, Q야. 그렇지. 그러니까 Q가 더 큰 거야. P보다 누가 더 크다? Q. 이게 바로 떠올랐어야 된다고. 약간 조건 만사야. P류나 충분히 보이면 포함 관계가 그냥 보이는 겁니다. 그럼 이제 끝내자. 부등식이면 뭘로 끝낸다? 수직선. P보다 Q가 더 커야 돼. P부터 그릴까요? A부터 어디까지라고 돼 있어? A 플러스 2까지. 는이 있고 없고 잘 봐. 는 있고요. 이쪽에도 는이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얘를 다 감싸고 있어야 되는 게 누구니? Q. 얘가 다 감싸고 있어야 돼. 그럼 5와 9의 위치가 이런 식이겠지, 그치? 네. 이렇게 얘를 다 감싸고 있는 형상이어야 돼. 우리 맨날 하는 거 하자, 이제부터. 위치를 파악하고 등호를 따지는 겁니다. 누구랑 누구를 비교하게 돼, 처음에? 그럼 A가 5보다 우측에 있으니까 더 뭐하다? 크다. 등호를 붙여요, 못 붙여요? 붙입니다. 많이 했던 거지, 이거 등호 붙이는 것도. 그 다음 이쪽도 간다. A 플러스 2랑 9 중에 누가 더 크니? 9가 더 커. 등호 붙여, 못 붙여? 붙여. 많이 했던 거야. 이쪽 거 풀면 A는 7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는 누구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누구보다는 작거나 같아? 이렇게 끝나는 거지. 끝. 이거 이해가? 그래서 문제에서는 정수 A 값들의 합이니까 최종적으로 A 값들의 합이야. 그럼 5 더하기 6 더하기 얼마? 7이 됩니다. 그럼 정답 얼마가 되는 문제? 8이 되겠지. 별거 아니야. 근데 앞에서 배웠던 걸 이런 식으로 주는 거니까. 하나만 더 합시다. 705번 체크. 조금 더 어렵게 된 겁니다. 우선 해석을 하자. 자, 세 조건 PQR에 대하여 PQR이 다 부등식이야. 또 끝내자. 부등식이면 뭘로 해결을 보자? 수직선. 이제부터 밑줄 쳐. not Q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잘라줘. 일단 충분히나 필요가 나오면 조건 반사.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야. not Q가 커야 돼? P가 커야 돼? not Q. 그러니까 P 집합보다 not Q, Q의 무슨 집합이? 여집합이 크다. 괜찮죠? 포함 관계 바로 보여야 돼. 그 다음에 not P는 not R이기 위한 무슨 조건? 누가 더 크니? not R. 그러니까 P의 여집합이 어디에 포함된다? R의 여집합에. 이렇게 기억나? 그 다음에 잘 봐. 명제가 참이다랑 집합의 포함 관계는 동일하게 생각해야 돼. 이쪽이 더 크지? 그럼 화살을 이렇게 쏘는 게 참인 거야. 이쪽이 더 크면 이렇게 쏘는 게 참인 거야. 마치 그럼 참인 명제가 몇 개 있는 거야. 자연스럽게 무슨 생각? 참인 게 2개면 3단 논법이라고. 집합의 포함 관계도 마찬가지야. 지금 연결이 돼요, 안 돼요? 연결시키자. 얘는 P인데 이건 나 P지. 나 얘에 뭘 쓰자? 이걸 쓸게. 집합으로 그냥 풀 거야. 계속해서 이해가지? 위치를 바꾸고 부정하니까 뭐가 돼야 돼? R. 여기 누가 돼야 돼? P. 그럼 이제 연결이 돼. 여기도 P가 보이고 여기도 누가 보여? P가 보여. 아,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누구에서 누굴 화살을 쏘고? 그치? R이면 P가 참이고 P면 누가 참이다? Q의 여집합이 참인 거야. 이거 이해가? 자, 이제 생각하자. R 보이지? R 보여요? P 보이지? 마지막에 누구 보여야 돼? 이건 좀 하자. 이거 따로 구하자. not Q는 구해놓을게. not Q야. 다시 말해서 Q의 여집합 구해놓을게. 생각해봐. 이게 Q지. not Q면 X가 누구보다? A보다 뭐 해야 돼? 이렇게 가야지. 얘가 이제 수익선을 끝낼게. 일로 보자. 제일 작은 게 1층에 누가 있어야 돼? R.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B부터 0까지입니다. B부터 0까지. 이렇게 있는 거야. 얘를 감싸는 게 있어야 돼. 그게 누구니? P. P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마일부터 2까지야. 얘를 감싸야 돼. 마일부터 2까지. 여기에 는이 있고 저 뒤에는 는이 없어. 이렇게 감싸야 돼. 괜찮아요 지금? 마지막으로 얘를 감싸고 있는 게 누구여야 돼? Q의 여집합이 이거지. 얼마 이상? A 이상이면 A가 이 앞에 있으면서 얘를 다 감싸고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괜찮나요? 그러면 보이지? A는 얘랑 비교하는 거지. 느껴져?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왼쪽이니까 뭐하다? 작다. 는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갑니다. B는 이렇게 비교가 되겠지. 요거 쓰나? 많아. 여기 있으니까 그래도 쓸게. 마이너스 1 B 0이지. 얘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고요. 여기 는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뭘 구하래? A-B의 무슨 값? 얘들아 생각하자. 이게 최대려면 이 값이 커야 돼? 얘는 커야 될까 작아야 될까? 빼기 얘는 작아야 되지. 그러니까 A는 커야 되고 B는 작아야 되는 거야. 그럼 A의 최대값 얼마인데? A의 최대값 마일 빼기 B의 최소값은 마일. 그럼 마일 더하기 1이니까 얼마다? 0 하고 끝나겠지. 이런 생각들을 좀 요하는데 별건 없어. 그냥 저거 정리하는 거야. 3단 논법. 오케이. 자연스럽게 저렇게 집합으로도 3단 논법 칠 줄 알아야 돼요. 시간이 절약이 됩니다. 뒤로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마지막 유형 15번까지 하면 끝이야. 다시 말해 중간에 살짝 비는 건 지금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오케이. 자 이제 또 갑니다. 앞에서 배운 걸 그대로 써. 내용 설명은 더 없습니다. 봐봐. 세 조건 PQR에 대해서 또 밑줄.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 조건. not Q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 얘들아 다시 할게. 필요나 충분히 나오면 집합 사이에 뭘로 바꿔라? 근데 우리 이렇게도 한번 풀어보자. 여기 밑에 있는 게 다 뭐야 지금? 집합이야? 그냥 명제야? 명제잖아. 우리 참으로 바꿔 풀게 그냥. 우리 포함관계나 참관계나 똑같으니까 물어보자. P면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니? 충분히면 앞이 커 뒤가 커? 뒤가 크니까 앞에서 뒤로 화살표를 쏘는 게 참이라는 소리라고.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거야. 집합으로 풀면 안 돼요. 상관없어. 똑같아. 그 다음 갑니다. not Q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그럼 앞이 커 뒤가 커? 앞이 더 커. 얘가 더 큰 거지?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게 참이라는 거야? R에서 어디로 가는 게 참이다? not Q로 가는 게 참이라는 소리야. 얘가 또 물어본다. 참인 명제가 몇 개니까? 3단 논법 생각하자. 지금 연결고리가 Q가 될 수밖에 없겠지. 연결이 안 되니까 얘 뭘 쓸 거다? 대우를 쓰겠지.
그럼 얘 대우 쓰면 어떻게 되니? Q이면 뭐가 된다? 나 R이 돼. 그럼 연결이 되지. 누가 연결이야? Q가 연결이야. 괜찮아 지금? 그럼 최종적으로는 P이면 뭐가 되고 Q. Q이면 뭐가 된다? 나 R이야. 이거 이해가요? 그럼 내가 이거의 전체 모두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대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전체에. 그럼 어떻게 되니? R이면 뭐가 되고, not Q. not Q면 뭐가 돼야 돼? not P가 돼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 이렇게 되면 좋은 점. 보기가 그냥 화살표지. 바로 풀 수 있어. 이걸 또 집합으로 안 바꿔도 되니까. 그럼 갑시다. 옳지 않은 거야, 지금 할 수 없는 거. P이면 not R이 참이에요? 맞지? 2번. Q면 not R이 참이야? 맞지? 3번. not Q면 not P가 참이야? 맞죠? 이렇게 전체 대우를 쓰는 게 좋아, 항상. 4번. R이면 not P가 참이니? R이면 not P가 참이야. 5번. not R이면 Q입니까? not R에서 Q로 가? 못 가.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된다? 5번이 됩니다. 괜찮지? 이게 내용이 계속 물고 물려, 명제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708번 별표. 시간 준다. 풀어본다.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생소한 애가 나올 거야. 708번 풀어볼게요. 가능하면 우리 앞에서 계속 집합으로 풀었으니까 얘는 화살표 참으로 풀자. 두 줄로 풀겠습니다. 두 줄로. 참이면 두 줄로 표기한다고 우리 약속을 한 거고. 문제를 시켜본 이유가 특이한 구석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야, 문제에서. 내가 알고 싶은 건 S는 P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를 묻는 겁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하기 전에 요거 하나만 써줘. 주의. 잘 봐. 만약에 얘들아, P이면 Q가 참이야. P이면 뭐가 참이라고? Q. Q이면 R이 참이야. Q이면 뭐가 참이라고? R. 근데 R이면 P가 참이야. 이럴 때가 있어. 서로가 계속 꼬리 물고 돌지.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그치. P보다 Q가 크고 Q보다 R이 큰데 R보다 P가 크다. 이상하잖아. 그럼 이 말은 서로가 다 어떤 거다? 같은 거야. 이건 이렇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서로가 계속 꼬리를 물면 그냥 같은 거야, 그들끼리는. 이해가지? 이해가지? 마치 이런 거야. 괜찮아, 여기까지? 뒤에도 안 할게. 그럼 봐봐, 이제부터 여기 있는 문제 풀겠습니다. 얘들아, 가부터 해석하자.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그럼 해석이 어떻게 돼? P에서 Q로 가는 거나, 그러니까 서로가 화살을 뭐 할 수 있어? 쏠 수 있어. 그냥 두 개가 참는 거야. 이거 이해 가죠, 지금? 화살 양쪽에 쏘는 거야. 2번 갑니다. 나갑니다. R은 S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P면 누가 더 크다? P. 그러니까 화살 어디서 어디로 쏴야 돼? S에서 R로 쏘는 게 참이란 소리야. 이거 이해가요, 지금? 이해가지? 4번째 간다, 다. 다 뭐라고 돼 있어? Q는 S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히 어디가 크다고? 그럼 Q에서 S로 화살을 쏘는 게 3인 거야. 이해가죠, 지금? 자, 마지막. 라 갑시다, 라. Q는 R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야? P는 앞이 더 큰 거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화살을 쏘는 게? R에서 Q로 화살을 쏘는 게 3인 거야. 그럼 잘 봐, 이제부터. 요 세 개만 묶을게. S가 R로 가고 Q는 R로 가고 R은 Q로 가지. 그럼 봐봐. R이면 Q가 참이지. Q면 누가 참이야? S가 참이지. 근데 S면 뭐가 참이야? 이게 도는구나. 그러니까 이 세 개는 다 뭐 한 거라고? 같은 거라고. 근데 P는 누구랑 참이래? 같대. 이 자리에 P를 써도 상관이 없구나. 그럼 결국은 네 개가 다 뭐하다? 그렇지. 최종. P, Q, R, S가 서로가 다 같은 거라고. 다 같은 거라고. 이해가? 문제에서 누구랑 누구의 관계를 보래? S랑 P 또한 그럼 당연히 뭐 한 거니? 같은 거지. 같은 거니까 무슨 조건이라고 얘기해야 돼? 필요 충분이지. 그치? 필요 충분 조건 하면서 끝나는 문제가 되겠지. 괜찮죠, 지금? 특이하지 않습니다. 뭐, 요 정도니까 충분히 할만해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괜찮아. 다시 말하지만, 여기까지 하면 대우는 끝이야. 뒤에는 증명 문제가 살짝 남는데, 이건 학교마다 들어간 학교도 있고, 안 들어간 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지금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도형의 방정식부터 집합까지가 아마도 중간고사 범위일 거고요. 명제랑 특강 때 배웠던 함수 파트가 기말고사 범위일 거야. 저 방학 동안에 전체를 한번 다 나간 거니까. 오케이. 자, 숙제 체크합시다. 숙제 체크. 우리가 다시 말하자면 13, 14, 15가 방학이라 수업이 없어요. 헷갈리지 말자. 그래서 13, 14, 15 수업 없으니까 헷갈리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이 그럼 언제니? 8월 18일 월요일이고. 얘기 좀만 할게. 우선 숙제는 봐봐. 648번부터 653번. 648번부터 653번 해주고. 괜찮죠? 증명서 마지막. 그 다음에 686번부터 686번부터 그 다음에 지금 한 708번까지 요 숙제로 딱 해와야 돼요. 그리고 한마디만 더. 얘들아, 18일부터 시험 대비 들어갑니다. 그래서 책이 필요해, 당연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아니, 이건 끝났잖아, 이제. 그래서 책 똑같아. 센이랑 시험 대비로 이해가지? 센 B 기억나요? 복습하는 용어로. 요 책 두 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공통 2 이 책은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18일은 어쩔 수 없다. RPM이랑 이 둘 다 가져와. 숙제 확인해야 되니까 가져와야 되고, 이걸로 진도 나갈 거니까. 그래서 목표는 기말고사, 중간고사가 아마 한 달 반쯤 남았거든, 지금. 그래서 요거 적어도 3주 정도 해서 시험 범위까지 끝낼 거야. 그 뒤에 있는 3주에서 4주 정도는 우리 알죠? 원래 풀던 거. 시험 대비 교과서랑 평가 문제들이랑, 그 다음에 센 오답이랑 같이 돌릴 수 있게 할 거니까. 이해가지? 그래서 RPM 요거 숙제, 그 다음에 18일 월요일날 올 때 책 2권 준비해야 되는 것만 기억해 줍니다. 괜찮죠? 오케이. 지금 시간 아깝지 않게 문제 풀자. 문제 풀다가 이동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앞으로.